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늘 진행됩니다. 먼저 현장 연결해서 취재기자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윤석열 총장 오늘 심리에 참석은 하나요?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지할 것인지 따지는 신문 절차가 비공개로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불참했고요. 추미애 장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대신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오늘 신문의 핵심 쟁점은 지난 직무배제 때와 동일하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윤 총장 측은 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이 정지된다면 공공복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맞설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탄핵소추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 있는 만큼 2개월의 정직이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문 이후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제출된 서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중으로 결론은 나올까요? 네, 통상 집행 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신문기일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달 30일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신문 역시 하루 만에 인용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징계위원회의 기록 등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많아 내일이나 모레 이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징계 실효성이 사라지면서 법무부는 무리한 징계였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유지돼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지휘는 물론 내년 초 검찰 인사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법원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지금 저희 현장 취재기자 설명 들었는데 우리 두 분 위원님들 예상 짧게 좀 먼저 듣고 가죠. 인용이 돼서 다시 복귀될까요? 아니면 기각이 될까요? 우리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이미 징계위에 회부되고 그리고 재판부가 배당이 됐을 때도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번 조미연 부장판사에 의해서 내려진 인용 때와는 달리 네. 인용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뭐 법리적으로 변호사들이나 법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의 인용이긴 하지만요. 그때는 장관의 재량권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의 징계위를 거친 징계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재가 사항에 대해서 과연 행정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 과거에 다른 방송사의 대표입니다만 KBS의 사장 두 분이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각각 행정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네. 한 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고 한 번은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하나는 뭐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는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다르긴 합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의 경우는 전 중요한 건 우리의 사법 체계가 행정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당한 이유로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가 합니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행정법원의 부장판사가 그걸 제동을 거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네. 맞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도 저는 드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다시 원점 얘기를 하자면 이 건은 인용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본안 소송은 별도의 다른 법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봐야겠죠. 그럼 우리 소정섭 위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건 절차를 어쨌든 밟아서 징계가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재가가 났고 두 번째는 이 징계의 수준이 2개월 정직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것이 해임이나 파면과는 또 다른 측면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단지 이제 법원이 그렇다면 내일 뭐 바로 저기를 결정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시간을 법원에서도 좀 여러 가지 숙고를 하는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뒤로 갈 가능성이 더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은 기각적으로 좀 더 점수를 많이 주셨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계 이후에 자택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번에 첫날이었죠. 이렇게 반려견하고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던데 이동석 기자. 이후로 지금 뭐 어떻게 좀 지내고 있을까요? 네, 윤석열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징계 이후 그야말로 칩거에 들어간 윤석열 총장인데요. 어제는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마트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명과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16일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관계자와 식사를 했고요. 18일에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법조 기자들 얘기를 전해 들은 바로는요. 윤 총장은 기자들의 사진을 찍는 상황을 이미 아는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전하고 다르게 징계 이후에 이 언론의 모습이 더 많이 좀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그런데 윤 총장 측 어제 심리를 하루 앞둔 어제까지도 이 증거 자료 보완하면서 전력 다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가 어제 밝히기를 어제 오전에 이 증거 설명서와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또 어제 오후 4시에는 추가 서면을 제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오늘 심리가 이루어지는데 하루 전날인 어제 오후 4시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어필하려고 하는 점 대체 뭘까? 예, 징계 절차의 위법성 또 그리고 정직으로 인해서 윤 총장한테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다는 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윤정 기자.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들 좀 있어요? 네, 여야는 물론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야 의원들 목소리 모아봤는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윤 총장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하세요. 예. 결단을 하셔서 해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윤 총장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총장 한 명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이 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역사에 거스른 행위입니다. 윤석열 총장님 정치 그만하시고 멋진 법조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치 시작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보신 것처럼 야당은 이 윤 총장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임을 해라. 그렇지 않다면 임기를 보장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검찰총장 한 명 때문에 너무 소모전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라면서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오늘 윤석열 총장 심리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 장모 재판도 또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재 법원에는 3주간 휴정 권고가 내려졌지만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오늘 오후 4시 의정부 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바로 검찰 기소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된 건데요. 일단 법원 행정처는 시급한 사건의 경우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최 씨가 실제로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윤 총장 장모 최모 씨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비롯한 사문서 위조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현재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한 데만 사용했다는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윤 총장이 다시 복귀할지 아니면 내년 2월 복귀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